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IT 업계에서 하나의 언어에 갇히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 또는 플랫폼에 갇히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지금 혼자 여행에 와서 지금 아이패드로 찍고 있어서 음향 같은 게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일단 왜 이게 중요하냐면, 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C 언어나 이제 C 언어가 최고다, 또는 뭐 자바가 최고다, 스프링이 최고다, 뭐 그런 식이다, 뭐 PHP가 최고다. 뭐 자기들이 주로 해온 공부의 플랫폼에만 갇혀서 음, 그것만 이제 빡세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최고다 이렇게. 그런데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프랑스의 이제 집단 심리학자인 구스타프 르봉이라고 하는 그분의 책을 읽고 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에서 대중들은 흑과 백 중에서, 그러니까 흑과 백 또는 좌와 우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은 좀 내가 좌파의 성향이냐 우파의 성향이냐, 또는 내가 흑을 좋아하냐 백을 좋아하냐 이런 걸 내려놓고, 흑이 괜찮을 때가 있고 백이 괜찮을 때가 있잖아요. 사실은 하나의 색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면 사실 그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어떤 진보에 갇힌 뭐 사회와 막 평등과 뭐 어떤 뭐 부의 재분배와 이런 것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어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러니까 보수에 갇힌 기업을 키워서 이제 경쟁력 있는 회사를 통해서 수출과 수입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나라의 어떤 금고 자체를 늘리고 사람들을 많이 채용하고,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진보가 아니고 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가장 크리티컬한 문제가 이제 무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자본주의적인 색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되기 때문에, 무역과 어떤 수출과 수입이라는 뭐 기업을 설립하고 그 개개인이 경쟁력을 얻어서 가는 측면에서 사실 조금 배척을 하는 문화거든요, 공산주의는. 강력한 나라가 탄생해서 그 강력한 나라가 모든 부의 그 뿌리를 쥐고 있고, 그걸 통해서 재분배해서 사용을 하는 구조인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성공을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은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구조면 사실 굉장히 빈곤층에 있는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좀 그 사회주의 못지않게 분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탄생한 게 사회자본주의, 약간 수정자본주의라든지 사회민주주의 같은 이제 캐나다나 이제 뭐 뉴질랜드 이런 데서 보여지는 성향인데, 근데 이런 게 왜 나오게 됐냐면,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색채도 있어야 되지만 그 이제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두 가지의 가치를 뭉쳐서 이제 좋은 나라가 탄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거 못지않게 개발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내가 C 언어를 사용했을 때 좋은 플랫폼이 있고 고효율이 나는 곳들이 있어요. 반대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자바 베이스로 만들어졌잖아요. 뭐 이런 경우는 사실 C가 무조건 완벽하다면 C로만 만들었을 텐데, 실제로 오히려 C를 채택했다가 자바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C샵으로 넘어간 케이스도 있어요. 윈도우즈 개발이 그렇게 되었었죠. 그래서 지금 윈도우즈 개발의 대세는 C샵이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운영체제 개발에 있어서는 유난히 자바나 C샵 쪽을 많이 선호해. 반대로 인베디드 쪽이나 리눅스 쪽이나 이런 쪽은 또 그러니까 C++이나 C를 굉장히 많이 선호해요. 뭐 아까 말한 거 인베디드, 내가 C샵이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인베디드 쪽은 뭐 C를 더 많이 선호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 이유는 굉장히 심플해요. 그 언어가 가진 형질이나 그 도구가 가진 형질이 그 플랫폼에 굉장히 유리한 것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저한테 항상 상담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걸 들어보면,
C 언어가 좋아요, 자바가 좋아요, 또는 안드로이드를 해야 돼요, 웹 개발을 해야 돼요 라는 것처럼 자기를 하나의 이름을 가진 개발자에 이렇게 가두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현업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무슨 개발자냐? 너는 웹 개발자냐? 무슨 개발자냐? 라고 많이 물어봐요. 그런데 회사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이해가 되는 게, 자본가들은 도박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나 개발에 있어서 얘가 잘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개발자라고 뽑아가지고 앱 개발을 시키고 웹 개발을 시키고, 얘가 그렇게 하느니 웹 개발이 주특기인 애를 뽑아서 웹 개발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건 이제 회사 입장이고.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의 개발자의 성장과 경쟁력을 고취시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경력이 10년이 되고 5년이 되고 뭐 15년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도 나쁘지 않게 만들려면 결국에는 5년, 10년, 15년 뒤에 개발자가 어떤 형태로 변화하는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를 배우는 친구들이나 그런 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개발자들의 얘기를 듣고 자기 개발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주로 당장 취업하거나 당장 앞에 있는 문제만 계산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뭐 C vs 자바 이런 거 하나만 만들어 봐봐, 조회수 빵빵 나오지. 근데 사실 워낙에 다들 좋아하는 언어고, 그리고 그 장단점이나 이게 다르죠. 여러분들 구글 개발자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왜 C로 안드로이드 개발하는데 왜 C 베이스로 안 만들었을까? 자바 베이스로 만들었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더 유리하니까 그게. 그냥 구글에 있는 개발자들이 C를 못 하겠어요? 엄청 잘하겠지?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언어의 우월성이 모든 기업에서 유리하게 전개되는 방향에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언어나 이런 플랫폼은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엄청나게 훌륭한 언어예요. C 언어와 C++ 언어는. 그렇지만 그때그때 이제 그 기업의 니즈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크레파스로 그릴 때도 있고 질감이 크레파스로 그렸을 때 그 내가 원하는 질감이 잘 나올 때, 반대로 붓으로 그릴 때도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질감이 붓으로 그렸을 때 잘 나올 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10년 뒤에 15년 뒤에 그러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까? 주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개발자로 쭉 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개발자로 쭉 갈 때 이제 주의할 점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력이 20년이 됐어요. 그래서 연봉이 만약에 막 1억 5천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신입 개발자가 보통 한 3천이면 신입 개발자 5명 몫을 순수 개발로 여러분들이 해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경력이 한 20년 이렇게 됐을 때는 30살에 취직한 사람들은 50살이고 20살에 취직해도 40살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많이 없고, 보통 한 45살 이상 돼 있겠죠? 근데 그 정도 됐을 때 20대 이제 치고 들어오는 애들과 피지컬로 이긴다고? 신입들이야 그냥 그렇게 막 숙련되지 않았으니까 이길 수 있다 치고, 그러면은 여기서 좀 숙련된 경력 연차들 이길 자신 있어요? 예를 들면 순수 개발 아웃풋으로 예를 들면 3년에서 5년 사이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한 3명 값이라고 합시다. 5천짜리 3명이라고 합시다. 5천짜리 3명 있으면 아웃풋 3명이 훨씬 빠를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그 개발적 이런 걸로 그 사람들 조질라면, 조지는 건 아니고 그거는 제가 헛소리 한 거고요. 조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나아야만 회사 입장에서 얘를 한 명 뽑았을 때 이득이다라고 하는데, 순수 개발로 그렇게까지 돈을 버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엄청나게 진짜 미친듯이 손이 빠르지 않은 이상은. 그러면은 보통 그렇게 고연봉 받는 개발자들은 누굴까? 주로 CTO인데, CTO들이나 이제 개발 팀장급 이상인데, 그런 개발 팀장급 이상이나 CTO급들의 특징이 뭐냐면, 개발만 하는 게 아니고 기업의 의사결정을 특히나 개발적 의사결정, 특히나 그 팀의 의사결정이나 그 리더로서
그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회사의 제품이라는 게 단순히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적 가치를 지키고 있는 뭐 안드로이드나 이런 뭐 윈도우즈나 뭐 이런 것들도 개발하면서 반대로 서버도 같이 있는 경우가 많고,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대로 고도화가 되어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전체를 관리하는 CTO를 하면 다 잘 알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 있어서 사실은 준비된 사람들이 주로 이제 CTO급,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기술 포지션을 이끌어갈 수 있을 만한 사람들한테 리더급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사실 어설픈 뭐 3년차, 5년차 개발자 뭐 5명, 6명이 오든 사실 그 의사결정만 똑똑하면은 기업의 그 매출이 진짜 몇십억, 몇백억이 좌우되기 때문에 고연봉 줘도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똘똘한 한 명에게 그래서 굉장히 IT 업계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열광을 하는 겁니다. 특히 IT 업계에서 진짜 실력 있는 개발자는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저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재수없게 생각을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근데 저도 이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 산전수전 겪고 일을 정말 잘한다는 얘기 많이 듣고 사랑을 많이 받다 보면 조금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막 자부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막 그런 것들. 근데 물론 고생도 엄청 많이 하고 몸도 아프고 뭐 최근에 암 수술도 했고 막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진짜 내 인생 참 그렇다라고 하면서도 뒤돌아봤을 때 참 너무너무 나는 왜 이렇게 뭘 해도 잘하지? 막 이런 것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로 좀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게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개발자들, 특히나 공부 많이 하는 개발자들이나 뭐 나름 잘 나갔던 개발자들 보면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개발자들한테는 엄청 잘났어. 그러니까 어느 회사 가고 안 하고는 그냥 나의 의사지, 그 회사에서 나를 자른다 안 자른다로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잘하는 개발자는 제가 제 유튜브 댓글에 제가 땅콩버터님을 잠깐 언급을 했었을 때, 땅콩버터님이 지금 그 삼성 출신 개발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가 존경하는 선배 두 분이 자기가 젊었으면 팀노바에 자기도 가고 싶다고 하면서 그 두 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한 분은 삼성에 계시는데 구글에서 계속 스카우트 제이 오는 그런 개발자, 근데도 안 가는 개발자고, 한 분 같은 경우도 그 굉장한 업적을, 제가 기억이 갑자기 안 나서, 굉장한 업적을 남기신 그런 되게 뛰어난 개발자 분이시더라고요. 그 땅콩버터님이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그런 개발자 분이신데 팀노바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하셨어요. 근데 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게, 제가 하는 얘기나 제가 말하는 철학이나 그리고 학생들이 보여주는 아웃풋이 꾸미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걸 수준이 높은 개발자는 다 알아요. 근데 왜 아냐면 그거를 해봤기 때문이죠. 그렇게 보통 예전에 팀노바에 대해서 막 그냥 흥분해서 뭐 까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의 이제 그 사람 쓴 글을 이렇게 찾아보면 그냥 노드.js 개발하던 친구예요. 근데 사실 제가 노드.js를 초창기 나왔을 때부터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했어. 그냥 뭐 별 생각 없어. 근데 자기가 노드.js를 공부하는 거는 존나 어려운 것처럼 막 써놓고, 팀노바 애들 공부하는 거는 그냥 뭐 아무거나 갖다 쓴 것처럼 막 쓰는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 글 이렇게 보면 본인도 어디서 갖다 쓰는 수준의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심지어 팀노바 친구들 노드.js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거를 하는데, 그 사람은 노드.js만 우월하다고 묘사를 하고 나머지 다른 플랫폼은 폄하하고 공격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미래를 지향을 한다고 했을 때 모든 걸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독이 되는 거냐 플레이어가 되는 거냐, 이런 측면에서 IT 업계는 생각보다 체력이 많이 고갈이 되는 분야입니다. IT 업계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을 잘하면은 둘 다 잘하면 더 좋은데, 어쨌든 그러면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코드를 만들어내는 생산력이 되게 좋거나, 물론 이제 디버깅도 잘해야 되겠죠. 이런 이렇게 완성을 하는 그 속도가 빠르거나, 그러니까 대충 빠르게만 만들면 디버깅 문제가 생기고 그럼 완성이 늦어지니까 그것도 절대 빠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진짜 빠른 건 뭐냐? 디버깅이 굉장히 빠르면서 찰진 사람. 그러니까 의사결정도 되게 좋고 이제 꼼꼼한 사람들이겠죠. 그러면서 손도 빠른 사람, 이런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의사결정이 너무 좋아서 의사결정이 너무 스마트한 거야. 그래서 또는 개발자를 관리하는 이런 방법이라든지 팀을 관리하거나 스케줄링을 하거나, 또는 개발적 의사결정이 너무 좋거나, 뭐 이런
두 가지를 잘하는 사람들이 돈을 정말 잘 버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영역까지 가시려면 결국에는 기반 지식이 있어야 되고, 회사에서 요새 뭐 애지간한 무슨 서비스만 만들면은 두세 개의 플랫폼은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 요즘 같은 시대. 뭐만 하면 로그인 회원가입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시대에, 뭐만 하면 스마트폰 앱 다 있어야 되는 이런 시대에, 어, 내가 하는 플랫폼만 최고야. 이렇게 하는 CTO가 과연 얼마나 성장할까요? 저는 살면서 정말 잘하는 개발자들을 꽤 많이 봤는데, 그런 개발자들은 이런 도구 자체나 이런 언어 자체에 그렇게 맹신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냥 하면 하지 뭐, 막 이런 거야. 다 마음이 이래요. 그래서 제가 팀노어 커리큘럼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포괄적으로. 저 또한 그렇고. 그냥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그 학생들 수준에서 너 언어 몇 개,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제일 이게 쪽팔린 게 뭐냐면, 학생들 수준에서 너 언어 몇 개 할 줄 알아? 막 이런 거, 나 한 8개, 9개, 막 이러면서 자랑하는 거가 진짜 개발자들 사이에서 좀 할 줄 알면 되게 쪽팔린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은 뭐 8개, 9개는 아무렇지 않게 하게 되거든. 근데 그런 거 보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멋있는 게, 또는 일반적인 개발자분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저는 또 이렇게 하면 또 안티 천만 원티 생성이 되는데, 일반적인 개발자들 중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70%는 수준이 되게 낮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회사에 내가 원하는 걸 주장하고 요구하면서 다니는 것보다는 좀 눈치 보면서 다닐 확률이 높죠. 그러면 상위 30% 개발자들이 보통 IT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데, 그 중에서 상위 1% 정도의 이제 CTO급 개발자들은, 모든 CTO가 훌륭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뛰어난 개발자들은, 또는 개발팀장들은 보통은 이런 역량을 포괄적으로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 경력이 많을수록 그럴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자기가 부족한 거를 보완하는 방법, 그러니까 또는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다른 포지션을 경험하는 게 좋겠죠. 이제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내가 하는 것부터 일단 야무지게 어느 정도 해놓고, 또 필요하다면 다른 공부를 하는 방법을 추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경력이 있으시거나 뭐 이러신 분들은 자기가 다른 플랫폼을 하는 그런 동료들이 회사에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을 찾아가셔서 차 한잔 하시면서, 또는 밥 한번 사시면서 이제 좀 친하게 지내시면서 자기가 공부를 이제 취미로 하시면서 이제 힘들 때 한 번씩 물어보시고 그러면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저도 그렇게 제가 모르는 분야, 예를 들면 보안 분야라든지, 그 보안 분야 잘 모를 때 이제 그 기계관 팀장한테 그렇게 해서 많이 물어봤었고요. 그리고 뭐 저는 잘 모르면은 그렇게 많이 해요. 전 주제 파악 되게 잘하는 편이라서 내가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인정을 하고 많이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많은 그 뛰어난 개발자분들한테 배울 때는 확실히 배우는 게 좋습니다. 나보다. 그리고 저한테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같이 많이 물어보고요. 정말 소위 엘리트라고 하는 개발자들 보면 그 지적인 순수한 호기심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누군가에게 자기가 되게 잘 나가고 못 나가고를 떠나서 그냥 필요하면 그냥 물어보더라고. 그럼 결과는 지금 다 돈 존나 잘 벌어요. 졸라 잘 벌어. 엄청 재수없어요. 그냥 재수없다고 말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 그냥 하는 거고, 재수없는 게 아니고 사실 자부심이 넘치는 거죠. 네가 감히 나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나 정도면 엄청 잘났지 뭐 이런 느낌이 딱 보여, 그런 개발자들은. 그러니까 그런 개발자가 돼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크면 의사결정 일단 좋아야 돼. 정말 경력이 진짜 많아질수록, 사람을 많이 관리하고 모든 회사에 총괄을 하고 이런 분들일수록,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개발자로 성장한다는 거는 기술로 시작해서 의사결정으로 끝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회사에서 정말 많은 회의와 정말 많은 의사결정에 그 CTO의 역량이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IT 업계에서 굉장히 많이 CTO들에게 그런 걸 요구하기도 하죠. 어쨌든 한 플랫폼에 갇히지 말고 경력 5년, 10년을 준비하자라는 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